지금 해야 될 게 회전근개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죠? 누웠을 때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석회화건염입니다. 석회건염. 다 해요. 하던 데까지 적당히 하고 끝내요. 네,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은 잠깐만. 일단 제가 봤을 때 빈도 순으로 이 윤활낭염이 제일 많아요. 네, 일단 잠깐만. 그럼 일단은 지금 말 나온 김에 요거 뭐죠? 이거 석회화건염. 이거 말죠. 이거 회전근개 그걸 넘어갈게요. 요거 하고 다 우리 어차피 한 1시간 넘게 해야 되니까. 회전근개는 이제 보통 아프게 되면 증상이 회전근개 쪽보다는 조금 아래쪽을 아프다고 표현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경험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어깨 주변 어디든지 아플 수 있죠. 예. 또 하나는 찢어졌는데 별로 안 아픈 경우도 있어요. 조금 찢어졌는데 굉장히 아픈 경우도 있고 많이 찢어졌는데 자기는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다. 그래서 끊어졌다고 이제 MRI 결과를 설명을 드려도 환자분들이 별로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김주영 선생님께서 먼 거 그러니까 짚다가 이렇게 하다가 팔이 빠지는 느낌도 받고. 그럼 결국 수술하신 거는 지금 이 병으로 수술을 하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극상근건이 여기 인대가 끊어졌다기보다 좀 이렇게 헤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부분 파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병원에 가야죠. 이 병의 병명은 뭐예요? 병명은 그러면? 회전근개인데 부분 파열, 뭐 그거는 이제 같은 스펙트럼 상에 있는 질환인데요. 이제 거의 스테이지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단계 충돌증후군. 이게 충돌증후군. 네네네. 2단계 회전근개 불안전 파열. 회전근개 불안전 파열. 3단계 완전 파열. 요게 보통 제너럴 코스가 10년 단위로 2단계, 3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단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진단은 일단 환자분 증상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신체 검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피지컬 이기즘이라고. 그게 더 중요하고, 요 윤활령이나 여기 극상근건을 갖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로 봐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얘가 좀 부풀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보조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고, 진단은 이런 이제 히스토리, 그러니까 증상이라 우리가 좀 만져봤을 때 그런 거를 가지고 알게 되죠. 병원에 오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움직여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일단은 아프면 일단 윤활낭염이 있다, 충돌증후군이 있다. 그리고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이거는 증상을 가지고 절대 몰라요. 이거는 엑스레이도 소용이 없고요. 초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확하게는 MRI 검사를 해야지 이게 여기 인대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충돌증후군이 있을 때 치료를 보통 여러 가지 치료 있잖아요. 그럼 김한수 원장님은 보통 치료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뭐 이것저것 치료가를 하는데 치료를 어떤 치료들을 어떤 환자들한테 어떤 치료를 하는지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저희는 이제 통증의학과 의사니까 저는 이제 수술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술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염증을 떨어뜨려서 증상을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항염 물질이거든요. 염증이 싹 떨어지면서 증상이 좋아집니다. 두 분은 어떻게 치료하세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죠. 이제 스스로 이제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봐서 비주사 치료 쪽으로 조금 더 유도를 하는 편이고, 만 50대 이전은 보통은 충격파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를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보통 주사 치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주사 치료들 위주로 가게 되고, 50대가 이제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한테 선택권을 드려서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하는 게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이게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나가고 이제 유지를 해나가고, 고혈압과 같이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해나가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돼, 이런 수술에 대한 적응증이 있나요? 지금 저희 지금 영혼이 약간 외국 가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참고로 오늘 얼굴 되게 평온하신 건데, 맞죠? 참고로 정남현 원장님은 어깨 회전근개 수술의 대가십니다. 대가는 아니고요. 대가라는 얘기를 저 잘 몰라요. 그냥 아까 했던 말씀 중에 몇 가지 더
제 의견 말씀드리면은 진단을 먼저 정확하게 초음파나 MRI나 그런 거로 진단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거가 좋지 않나. 그게 제 철학이고요. 첫 번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치료는 부분 파열, 또 이제 전층 파열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다른데 힘줄의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에서 이제 50% 이상 얇아졌다. 예, 이제 그러면은 부분 파열이 좀 진행된 부분 파열부터 수술의 적응증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50% 이상 얇아진 부분 파열 그리고 전층 파열에서는 수술을 권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오래됐잖아요. 회전근개 파열이 치료 방법이 그래도 좀 이제 권고되고 있는 게 좀 오래됐는데 몇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래요. 예, 첫 번째는 파열된 힘줄을 5년, 10년 관찰을 했을 때 재생되는 경우는 없다. 예, 결론이 났고요. 두 번째는 파열된 힘줄은 진행될 확률은 매우 높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파열된 힘줄은 봉합을 해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회전근개 전층 파열과 함께 관절염이 함께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김주영 부회장님이 받은 그 봉합을 하는 수술보다는 이제 다른 수술 방법,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그런 것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을 때 보통 젊은 분들은 저희가 다 수술을 권유를 드리는데 이걸 몇 살부터 수술을 권유를 드리지 말아야 될지가 항상 좀 고민스러워요. 저는 75세 환자분이 오셨는데 회전근개가 다 끊어져 있어요. 다 끊어져 있는데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기준점이 혹시 뭐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요. 글쎄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저도 한 번에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70대, 80대도 요즘에는 워낙에 오래 사시니까. 네, 그 기대 수명도 길어지셨고 건강 상태도 좋으셔가지고 70대, 80대에서는 저는 많이 권유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 관절 병증에서는 인공관절을 더 권유를 드리고 예, 회전근개 파열만 있고 봉합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관절경으로 예, 회전근개 봉합술. 이게 부분 파열이든 뭐 전증 파열이든 파열이 있다고 이게 수술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을 딱 긋기는 어려워요. 이 힘줄 파열이 엄청 큰데도 그냥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파열이 뭐 조금 있는데 증상 엄청 심하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분에 따라서 판단을 하니까 이거 제일 위험한 게 옆에 이웃한테 물어보고 뭐 옆에 아는 뒷집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니까. 할머니한테 맨날 줘. 정형외과는 얼마나 좋아요. 뭐 나가면 다 정형외과 다 있어. 정형외과, 통증외과 있어. 가면 뭐 첨단 장비들 다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산다 치자. 미국 살면 이런 거 진단도 못 합니다. 진단하는데 한 2년 걸려요. 우리는 바로 나가면 그날 바로 진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세요. 1,500원 냅니다. 1,500원. 지금 병원 가시라는 얘기를 이제 1시간 전부터 계속 하고 계셔. 저희 병원 오시면 됩니다. 내과 얘기를 어디서 뭔 얘기를 한번 해야 될지. 스테로이드 원하는 게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난 아까 그게 궁금했는데 사실 얘기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넘어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제 얘기를 하려고 계속 이게 깔고 있었는데 다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결이 다르다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얘기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하려면은 사실 나 혼자 얘기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왜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지 옆에서 의도를 모르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거 다 끝나고 내가 그냥 그냥 너 스페셜로 그냥